어르신,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대한민국의 모든 위대한 부모님들, 오늘 하루는 또 얼마나 치열하게 가족을 위해 버텨내셨습니까? 저녁 식사는 따뜻하게 챙겨 드셨는지요? 혹시 텅 빈 거실에 앉아 무심코 켠 텔레비전 소리에만 의지한 채 내 인생 참 외롭다 하고 한숨 쉬지는 않으셨는지 걱정됩니다. 문득 다 큰 자식들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떠올리면 흐뭇하기보다는 왠지 모를 답답함과 걱정이 먼저 앞서지는 않으십니까? 야, 너는 월세 사는 주제에 무슨 커피를 5,000원, 6,000원이나 주고 마시냐? 남들은 다 시집가고 장가가서 손주 안겨주는데 너는 도대체 언제까지 혼자 살 거냐? 회사 그만뒀다는 소리가 그렇게 쉽게 나오냐? 우리 때는 죽어도 회사에서 뼈를 묻었다. 네, 이해합니다.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안 먹고 안 입고 구멍난 양말 기워 신어가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서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 하나 보고 달렸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종교처럼 믿고 오늘의 짜장면 한 그릇을 참으면 내일의 등기 권리증이 될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편의점 도시락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면서도 디저트는 줄을 서서 비싼 탕후루를 사 먹습니다. 전세 대출 이자 갚기도 벅찬데 10만원, 20만원이 넘는 오마카세라는 일식집에 가서 사진을 찍어 올립니다. 겨울만 되면 수백만원짜리 명품 패딩을 입고 다닙니다. 도대체 왜 저럴까요? 정말 우리 애들이 배가 불러서 고생을 안 해봐서 겉멋만 든 걸까요? 우리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대신해 잠시 그들의 변호사가 되어 보려 합니다. 그들이 왜 그토록 비싼 커피에 목숨을 거는지, 왜 멀쩡한 회사를 때려치우고 나오는지, 왜 결혼을 포기하고 혼자 살겠다고 선언하는지, 그 철없어 보이는 행동 뒤에 숨겨진 아주 슬프고도 처절한 그들만의 생존 논리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아마 댁에 있는 자녀분이 혹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손주가 조금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만히 다가가 그 지친 등짝을 토당여주고 싶어지실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부모님은 꿈에도 몰랐던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 그 깊은 심연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사다리가 걷어차진 세대, 노력이 배신한 세상. 여러분, 우리 때는 희망이라는 확실한 계산법이 있었습니다. 월급 꼬박꼬박 저축하고 적금 붓고 한 10년, 20년 고생하면 그래도 서울 변두리에 내 이름으로 된 작은 아파트 하나는 살 수 있다는 희망. 그 희망이 있었기에 상사에게 욕을 먹어도 술 한 잔으로 털어내고 다음날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진짜였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월급은 200만원, 300만원인데 서울 아파트 값은 10억, 20억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숨만 쉬고 한 푼도 안 쓰고 30년, 아니 50년을 모아도 집을 못 삽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 힘으로 계층을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이미 걷어차여 버린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하는데 결승선이 42.19km가 아니라 지구 한 바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도 뛰시겠습니까?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인 러닝머신 위에서 죽을 때까지 뛰라고 하면 뛰시겠습니까? 아마 뛰기도 전에 주저앉아 버릴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껴도 집은 못 산다.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 세대보다 잘 살 수 없다. 이것이 그들이 태어나서 처음 마주한 팩트, 즉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노력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세대. 그래서 그들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불투명한 미래를 위해 확실한 현재를 희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못 살 집, 어차피 못 가질 미래. 차라리 오늘의 확실한 행복을 선택하기로 한 겁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참을성이 없다, 미래를 모른다 고 혀를 차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똑똑한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희망 없는 매일매일이 지옥 같으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탕후루와 오마카세, 그 슬픈 진통제. 자, 그럼 그들은 왜 하필 먹는 것에, 보여지는 것에 돈을 쓸까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탕후루, 오마카세, 호캉스, 명품 오플런. 어르신들은 돈 모아서 집 사야지. 그 돈이면 쌀이 몇 가마니냐 하시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그들은 이미 소유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집도 차도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대신 그들은 경험과 순간을 삽니다. 수십억짜리 명품 아파트는 평생 가도 못 사지만 샤넬 립스틱 하나는 내 월급으로 살 수 있습니다. 최고급 호텔은 못 짓지만 호텔에서 하룻밤 왕처럼 자보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요즘 아이들 말로 시발 비용이라고도 합니다. 비속어라 죄송합니다만 스트레스 받아서 홧김에 쓰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깨지고 거래처에 치이고 미래는 안 보여서 마음이 너덜너덜해졌을 때 그들은 5,000원짜리 편의점 도시락으로 배를 채우고 6,000원짜리 스타벅스 커피를 손에 쥡니다. 그 커피 한 잔이 그 10만원짜리 오마카세가 그들에게는 사치가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 진통제입니다. 나 오늘도 안 죽고 잘 버텼다. 나도 이 정도 대접은 받을 자격이 있다. 스스로에게 주는 아주 작은 위로이자 포상인 것입니다. 그거라도 없으면 정말로 무너져 버릴 것 같으니까요. 그들이 SNS에 올리는 그 화려한 사진들, 그걸 보며 허세 부린다, 속 없다고 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나 무너지지 않았어요. 나 좀 봐주세요 라고 세상에 외치는 일종의 비명일지도 모릅니다. 그 화려한 사각형 사진 프레임 밖에는 좁은 고시원 방에서 웅크리고 있는 혹은 상사에게 혼나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그들의 진짜 초라한 모습이 숨겨져 있으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콜 포비아, 전화가 무서운 아이들. 또 하나 부모님들이 가장 답답해하고 서운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 안 받고 자꾸 카톡으로만 하려는 자녀들. 너는 부모가 전화하는데 버르장머리 없이 문자로 하냐? 목소리 듣는 게 그렇게 힘드냐? 이걸 콜 포비아 전화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배달 음식 주문도 전화로 못해서 앱으로 합니다. 미용실 예약도 전화하기 싫어서 인터넷으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세대는 전화가 정이었습니다. 밥 먹었냐? 하하, 별일 없지? 하며 수다 떨고 목소리 높여 싸우기도 하는 게 사람 사는 맛이었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실수하면 매장당하는 사회에서 자랐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캡처되어서 인터넷에서 조리돌림 당하고 전화 통화하다가 말 실수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완벽주의 강박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문자는 썼다 지웠다 할 수 있고 생각하고 정제해서 답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전화는 실시간입니다. 생방송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내가 대답을 잘못할까봐, 갑자기 정적이 흐를까봐,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할까봐. 그리고 그들에게 전화벨 소리는 통제할 수 없는 침입과 같습니다. 항상 긴장 상태로 회사 생활을 하고 사람 눈치를 보며 사는데 불쑥 울리는 전화벨은 나의 휴식을 깨트리는 경보음처럼 들리는 겁니다. 이건 아이들이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버릇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항상 에너지가 방전된 상태로 살다 보니 예측 불가능한 대화를 감당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자녀가 전화를 피한다고 서운해 울지 마십시오. 아, 우리 아이가 지금 에너지가 바닥이구나. 혼자만의 충전 시간이 절실하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조용한 사직. 끈기가 없는 게 아니라 영리한 것? 우리 때는 상사가 때려도 맞아가며 배웠는데 요새 애들은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그만둔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하지만 어르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회사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줬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기에 뼈를 묻으면 회사가 나를 지켜줬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보았습니다. IMF 때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잘리는 것을 보았고 회사를 위해 청춘을 바친 선배들이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회사는 가족이 아니다.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나를 지킬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회사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딱 받은 만큼만 일하고 퇴근 후에는 연락을 끊습니다. 이걸 조용한 사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만두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최소한의 일만 하는 것이죠. 이건 끈기가 없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키기 위한 생존 본능입니다. 회사를 위해 내 건강과 멘탈을 갈아넣는 것이 미련한 짓이 되어버린 세상이니까요. 5번째 이야기, 결혼과 출산, 파업을 선언하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걱정거리, 결혼과 손주 문제죠. 명절만 되면 싸움이 납니다. 너는 왜 짝을 안 데려오냐? 손주 한번 안아보자. 어르신들, 요즘 아이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못하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출산 파업을 한 겁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환경이 척박하고 먹이가 없으면 새끼를 낳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는데 번식을 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나 하나 건사하기도 너무나 벅차고 힘든 세상입니다. 나 하나도 이렇게 살기 팍팍해서 숨이 턱턱 막히는데 내 아이를 낳아서 이 경쟁 지옥에 또 밀어 넣으라고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아이에게 죄를 짓는 것 같다고 젊은이들은 말합니다. 엄마, 나는 엄마처럼 희생하며 살 자신 없어. 아빠, 나는 나 하나 책임지기도 벅차. 이 말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하는 말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되어 아이를 고생시키느니 차라리 혼자 살며 내 삶이라도 제대로 챙기겠다는 슬픈 다짐입니다. 그들은 지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 비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더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 비혼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절박한 마음을 헤아려 주셔야 합니다. 마무리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떠신가요? 월급은 쥐꼬리만 한데 비싼 커피를 마시고 멀쩡한 회사를 그만두고 결혼은 죽어도 안 하겠다는 우리 아이들. 이제는 그들이 미운 게 아니라 조금 짠하고 안쓰럽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성장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살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생존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들은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당하는 인스타그램이라는 감옥 속에서, 나만 뒤처질까 봐 두려워하는 경쟁 지옥 속에서 맨정신으로 버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댁에 들어가시면 혹은 자녀분과 통화하게 되시면 돈 아껴라, 결혼해라, 집 사라는 사랑 섞인 잔소리 대신 부디 이 말을 꼭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아들아, 딸아, 그동안 너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힘든 줄 엄마는 몰랐다. 아빠 때는 그냥 앞만 보고 달리면 됐는데 너희는 달릴 길조차 없어서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웠니? 맛있는 거라도 많이 사 먹어라. 가끔은 비싼 옷도 사 입고 여행도 다녀와라. 그렇게 해서라도 내 마음이 즐겁고 네가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됐다. 네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내 자식이다. 기죽지 마라. 누가 뭐래도 나는 내 편이다. 그 따뜻한 이해의 말 한마디가 어쩌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물려주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더 큰 유산이 되고 더 큰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편의점 구석에서 차가운 도시락을 먹으며 버티고 있는 세상 모든 자녀에게, 그리고 그들을 가슴 졸이며 지켜보는 세상 모든 부모님에게 깊은 존경과 위로를 보냅니다. 부디 오늘 밤은 자녀분과 마음으로 화해하시고 편안하게 주무시기를 빕니다.